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후보자 15년 만에 다시 국회 검증대에 섰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파행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룬 지 사흘 만에 국민의힘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또 예상되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한덕수 후보자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여서 무난히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전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39분 만에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선서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의원들 간의 의사진행 발언만 약간 진행이 되고 예. 정회가 됐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한다고 주호영 위원장이 정회 선포를 예. 했는데 2시 아마 제 보기에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요구하는 것은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하다라는 겁니다. 예. 자료 제출이 부실하기 때문에 검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뭐 하나만 청문회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대로 내고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라는 다시 겁니다. 잡자. 예, 다음 주 정도로 다시 잡자라는 예. 건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그 입장을 밝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료 제출 공방, 청문회 시작할 때 맨 앞머리에서 항상 보던 그 공방이긴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년 전 봉급 내역 같은 거 제출하라고 하면 이걸 자료를 어떻게 찾느냐. 이게 지금 자료 제출 양이 과거에 대비해서 너무 많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주장은 자료 제출 요구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지금 1,090건이 넘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총리 후보자나 정세균, 김부겸 총리 후보자 때는 한 300건 정도였는데 네. 이거 거의 3배나 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요구하는 자료도 보면은 뭐 별세한 후보자의 부친 또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달라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모든 출장 기록이나 그리고 사무관 때부터 받았던 뭐 그 월급 액수가 얼마인지 그 내달라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후보자가 갖고 있지 않는 그 자료들도 많고 또 개인 사생활도 관련된 것이 많은데 그런 걸 어떻게 다 낼 수 있느냐라고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그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많은 많은 의혹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자료 요구는 많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거기에 성실하게 좀 이렇게 자료를 내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맹탕 청문회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예.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일정 때문에 청문회 예정대로 진행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될까요? 단독으로 청문회 진행할까요? 아니면 일정을 다시 논의할까요? 일단 우리 인사청문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예. 그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됩니다. 그 20일이 언제냐면은 내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법에는 맞는 거죠. 예. 하지만은 뭐 법을 반드시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또 조항도 없는 거거든요. 예. 합의만 되면 좀 연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총리는 아니고요. 예.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역시 임명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72일 만에 인사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72일 만에. 네, 그런 적도 있고요. 예. 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하루 늦게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된다라면은 그 오늘 내일 사이에 인사청문회지만은 일단 정의를 한 상태에서 일정을 며칠 연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열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오늘 하루 뭐 내일도 진행이 되면은 다행이지만 아니라면은 또 하루를 추후에 잡을 수도 있는 예. 거고요. 내일 거를 또 추후로 연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은 놓여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 인준이 안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인준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요. 예. 제적의원 과반의
출석 의원 과반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일반 안건인데 그러면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비밀 투표입니다. 네. 인사 안건이기 때문에 전자 투표가 아니라 누가 무슨 투표를 했는지 모르는 비밀 투표입니다. 그래서 물론 민주당이 절대 과반이지만은 민주당 내에서 또 한덕수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도 예, 상당히 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누가 반드시 유리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 그러면은 재부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후보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뭐 총리 서리로 한다든가 이런 게 안 되고 재부의를 해야. 재부의가 안 됩니다. 재부의가 안 그러니까 되고 또다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투표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후보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총리 후보자가 낙마된 사례가 우리 헌정사상 9번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많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한 후보자가 4번이나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이후에 헌법이 조항이 바뀌고 해서 재부의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DJ 정부 시절에 장산 후보자가 한번 낙마한 적이 있었고요. 예. 장대한 후보자가 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2번은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리 서리는 일단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이후에 총리 서리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 뭐 어떻게 보면 초법적인 상황으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총리 후보자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라면은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총리를 맡고 있는 김부겸 총리가 당분간 더 하든가, 예. 아니면은 뭐 본인이 물러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은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을 하든가, 그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게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어쨌든 임명이 되게 되면은 대행을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당선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한덕수 후보자 지금 청문회에서 만약에 이제 보이콧이 풀리고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소명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진 이런 상황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지금 어떤 의혹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다들 아실 텐데요.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기된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을 보니까 김앤장 근무 당시에, 그러니까 공직을 퇴임한 이후에 예. 김앤장 근무하면서 고액 자문료 받았다. 거의 20억 가까이 네. 받았다라는 거. 또 대한무역협회 회장하면서 받은 고액 자문 봉급 뭐 이런 것들. 또 론스타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외환은행 론스타에 매각할 때 역할한 것 아니냐?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인사청문회 때도 예.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부부가 호텔 피트니스를 무료로 이용했다. 거의 1억 원 수준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한무역협회장에게 의례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거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미대사를 지낼 때 관저에서 사적 동호회를 개최했다. 또 배우자 그림 전시, 남편 찬스,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명하기가 굉장히 좀 버거울 겁니다.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감정이 드느냐면은 아니 이렇게 한동안에 잘 나가던 사람들, 예. 진보 정권에서도 일했고 보수 정권에도 일해도 할 것 없이 잘 나갔던 사람들 너무 해먹는 것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가 얼마나 겸손하게 또 납득을 시키느냐.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아직은 의혹 단계고요. 이걸 어떻게 해명하느냐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야의 일정 합의를 먼저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일정은 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장관 후보자들은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는 총리 청문 특위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요. 예. 다른 장관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합의된 일정이 9개 부처의 장관이 있습니다. 당장 28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정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관심인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일단 5월 3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예. 아직 일정이 합의가 안 된 장관 후보자도 한 9명 정도 됩니다. 9명 정도. 가장 그중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아직 그 인사청문회 언제 할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법사위가 조금 시끌시끌했기 때문에 이 일정이 그렇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죠. 법사위가 지금 검수완박 때문에 정신이 예.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아직 합의하기까지에는 예. 거기까지는 좀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인사청문 정국과 무관하지 않은 이슈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중재안을 금요일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결정을 했는데 자, 궁금한 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금요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일단 그 당시에 금요일 상황을 돌이켜 보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예.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했었죠. 추인까지 했었죠. 그렇죠. 예. 그 민주당보다 먼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한 겁니다. 네. 그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리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주말 사이에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라든가 당내 또 다른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상황이 바뀌었는데 당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것은 일단 여당과의 협상의 문제 아니냐. 예. 여당이 법사위에서 안건조정 소위를 구성을 하고 밀어붙이고 그 하는 단계에서 수적인 그 열세에 있는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길이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 협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은 어렵기는 했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현실론이 의원총회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오늘 최고위에서 또 반대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합의 내용 중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특히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합의 내용 중에서 그 우려하는 것이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제 내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용의 네. 문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하게 합의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지금 있는 것이 있다. 또 의견을 법적이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선거철 아닙니까? 선거철인데 선거철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선명성입니다. 예.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이탈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타결을 해. 그리고 많이 내줬어. 예.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두 네. 가지 측면이 있는데 특히 내용으로 봐서는 가장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은 것은 이제 그겁니다. 어차피 시기는 좀 늦추기는 했지만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 아니냐. 네. 그것이 이제 1년 6개월 한시적으로 몇 가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합의해 준 건 예. 너무 내준 것 아니냐라고 예. 하는 것이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공직 수사, 공직자에 대한 수사, 예.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안 하도록 이렇게 내줄 수가 있느냐. 예.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사 또 지방선거 수사 이거 다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기만 미뤘을 뿐 결국은 폐지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선거 사범하고 공직자 범죄 이 두 개는 한시적 유예에서도 빠진 이 부분이다 보니까 국민들 여야의 그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 아니냐 이런 시선도 사실 있고 오늘 여론조사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대상 여론조사를 봐도요. 잘못했다는 그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42% 예. 그리고 잘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34%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8.5%포인트가 높은 거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이틀 동안 조사한 그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예. 가장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여야 정치인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자기들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지금 뺀 것 아니냐. 좀 쉽게 가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선거사법에 대한 수사가 그렇고 또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배제한 것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야 합의가 사흘 만에 이렇게 재논의로 선회한 배경에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고려된 걸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오늘 아침 배현진 대변인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선인께서는 그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좀 깊게 고민을 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국회 논의사항에 대해서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으시고요.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또 많은 말씀들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현진 대변인 이야기도 듣고 오셨습니다만 오늘 장제원 의원도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당선인 생각이 뭐 여기서 변함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재논의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의 반응을 보면은요 미미하게 좀 바뀐 것이 보입니다. 예. 원래 합의가 나왔을 때 초기에 당선인 측에서 반응이 국회 존중한다라는 거였죠. 거기서 주말 사이에 상당히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여론이 안 좋아지고 예. 어떻게 보면 보수층이 이탈할 가능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니까 당선인도 입장이 조금씩 바뀐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시작할 때 그 총장을 그만두고 할 때 말한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예. 검수완박, 부패 완판. 과연 그거 말할 때 그 검사의 기계, 검사 시절의 기계는 어디 갔냐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보수층 내부에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부응해서 조금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재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카드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그겁니다. 그 공직자에 대한 수사, 선거사법에 대한 수사 배제한 것을 재논의하자라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2대 범죄만 살렸는데 이제 4대 범죄를 살리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검찰 기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1년 6개월 후에 박탈하자라든가 경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자 이런 부분들은 오늘 국민의힘에서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가 비난이 강했던 그 선거사범과 공직자 수사에 대한 것은 재논의하자라고 민주당에 제의를 한 상태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될지 민주당에서 조금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일단 뭐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군요. 하고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잠시 후에 이제 박병석 의장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만남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자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원안대로 우리 원래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야 지금 합의는 다시 조금 이제 번복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만약에 국회를 통과해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로 가게 된다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예. 그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강행을 하게 된다면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서 일단 처리를 하겠다. 예. 그리고 28일, 29일 본회의를 통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회의를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라면은 국민의힘은 참여를 안 하든가 반대를 하든가 하겠죠. 예. 그러면은 야당의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통과되는 검수완박 그 법안이라고 예. 일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법률안 공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울 것이다. 예, 만약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정부 이송되면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든가 아니면은 공포를 해야 되는데 네. 뭐 28일, 29일 통과되면은 그 묘하게 5월 10일 넘을 수도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안 하고 윤석열 새 대통령에게
넘길 가능성도 가능성도 저는 있다. 충분히 있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회 상황, 지금 추은호 해설위원과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